안녕하세요, 오프너입니다. 오늘은 한국 소주를 하나 협찬받았는데 사실 이 협찬을 받고 광고 영상을 만들지 못할 뻔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 우선 오늘 소개할 소주부터 소개할게요. 대전의 신상 증류소인 술벙커 증류소에서 만든 첫 제품 홀짝 소주입니다. 이게 이름이... 네, 소소한 오해가 있을 뻔했지만 아무튼 홀은 쌀을 증류한 소주, 짝은 고구마를 증류한 소주입니다. 전 과정 수작업으로 제작되는데 그만큼 맛이 따라와 줄지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긴 말 할 필요 없죠? 마셔봅시다. 진짜 오랜만에 맛있는 소주 마시는 느낌이다. 너무 좋다. 홀소주의 어떤 맛을 친절하게도 여기다 적어주셨는데 사실은 딸기 맛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파인애플류의 향은 확실하게 납니다. 우리가 파인애플 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통 백주에서 생각하는 연태고량주나 아니면은 빼갈이라고 하죠. 이과두주 같은 거에서 느껴지는 그 정도로 강한 파인애플 향이 아니라 되게 가볍게 쳐주는 뭔가 쌀과 누룩의 이 맛을 잘 보완해주는 맛있는 파인애플 향이 나고 베리 향이 강하진 않지만 무슨 뉘앙스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 베리 향이 난다고 말하는 게. 근데 확실한 거는 언제 마셔봤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정말 밸런스 잘 잡힌 소주를 오랜만에 마셔서 일단 전 기분이 너무 좋고, 여기가 전 과정에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되는 만큼 힘을 잘 준 게 느껴져요. 밸런스가 뭐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튀는 게 아니라 잘 잡혀있고, 제일 놀라운 게 지금 전혀 46도처럼 안 느껴집니다. 전혀 46도의 느낌은 거의 아예 없다고 봐도 돼요. 저는 아마 수정망 드셔보신 분들도 조금 공감할 거예요. 수정망도 고도수란 느낌이 많이 안 드는데 홀도 46도라고 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전혀. 이게 또 상압증류 방식을 간단하게 상압증류랑 감압증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상압증류 같은 경우에는 증류기에 아무런 압력을 주지 않고 그냥 평소에 끓는 점 80에서 95도의 끓는 점에서 증류를 하기 때문에 이 밑술 자체의 맛이 더 잘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숙성을 하냐, 얼마나 숙성을 하냐, 이런 과정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다양하고 복잡한 풍미를 내기 때문에 과정은 복잡해도 이렇게 홀처럼 다채로운 맛을 내는데 적합하지만, 감압증류 같은 경우에는 증류기의 압력 자체를 낮추기 때문에 40에서 50도에서 증류가 돼서 맛 자체가 조금 깨끗하게 나올 수는 있어도 이렇게 복잡한 풍미를 낼 수는 없단 말이죠. 물론 각자의 장단점이 있지만 첫 제품인 만큼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다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이 맛 자체가 복잡한데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게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너무 좋아요. 46도라는 게 진짜 믿기지가 않네. 이게 46도라고? 너무 좋다. 저는 이런 고도수의 술을 평소에 많이 즐기는 편이고, 일할 때 제가 습관처럼 또 마시는 게 와일드터키 레어브리드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빠져가지고 저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완전 고도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저도 언더락으로 마셔보겠습니다. 언더락을 준비하면서 적어놓은 주조기 내용을 공유해드리면, 누룩의 콤콤함과 쌀의 단맛의 조화, 그리고 백주 같은 뉘앙스지만 알코올이 치지 않고 뒤로 은은하게 느껴지는 파인애플과 베리류 향이 무엇 하나 거슬릴 거 없이 단계별로 잘 느껴졌습니다. 고도수의 술을 즐기고 싶지만 강한 도수 때문에 어려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거 얼음에 풀어도 그 누룩의 콤콤한 그 향이 그대로 잘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너무 훌륭하다. 맛 차이 거의 없는데 쌀의 단맛이 너무 좋았는데, 니트 때 언더락으로 오면서 희석되다 보니까 바디감도 약해지고 그 쌀의 단맛이 조금 없어져서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홀만에 잘 갖춰져 있는 쌀의 단맛과 누룩의 콤콤함과 파인애플의 밸런스가 언더락으로 했다고 깨지진 않아요. 다만 좀 더 이 홀의 풍미를 강하게 느끼고 싶으시면은 아무래도 니트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뭔가 난 도수감도 너무 센 것도 단맛이 많이 나는 것도 싫어라고 하면은 언더락으로 즐기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맛있네요. 이거 리뷰해야 되는데 계속 마시고 앉아있네. 다채롭지만 너무 복잡하지도 않아서 이런 고도수의 소주를 평소에 드셔보셨던 분들에게도, 처음 마셔보시는 분들에게도 모두 추천할 만한 잘 만든 소주였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술은 고구마를 증류한 짝입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광고여가지고 좀 더 냉정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맛있네 이거. 이게 또 사치마 소주, 그쵸? 가고시마 소주죠. 가고시마가 화산재가 많아가지고 배수가 잘 돼가지고 고구마가 굉장히 잘 자라는 데로 또 유명하고, 일본 내에서도 가고시마 고구마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고구마가 제일 많이 생산되는 곳도 가고시마인데, 그런 만큼 당연히 그 가고시마 지역에서 고구마 소주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구마 소주 되게 잘못 만들면 어떤 맛이 나냐면, 고구마 살짝 검게 돼서 조금 썩은 것 같은 맛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구마 소주 자체가 뭔가 탄내도 강하고 그 특유의 막 뭔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메탄올이랑 이런 게 섞인 듯한 고구마 맛이 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근데 전혀 이 짝은 그렇지 않고
고구마 소주 중에서도 되게 고급 라인업의 고구마 소주를 마셔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 맛이 납니다. 되게 달고 고구마, 꿀고구마를 먹었을 때 남는 달달한 향이 계속 입안에서 맴돌아요. 그래서 사실 적혀있는 노트를 장미향과 리치향 이것들을 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저는 고구마 소주라고 했을 때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고구마를 먹었을 때 그 풍미가 거의 무조건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고구마를 먹었을 때 나는 느낌도 그만큼 저렴한 고구마 소주를 먹어보면 확 느껴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또 먹을 뻔했네 이것도. 물론 제가 고구마 소주를 아주 많이 마셔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관심이 있어서 나름 이것저것 구매도 해보고 일본에 갈 때면 꼭 몇 잔씩은 사 마셔봤습니다. 잘못 마시면 정말 고구마 소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기 쉬운데 오히려 짝을 마시고 일본에 가서 저렴한 고구마 소주를 마시면 실망하시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밸런스 잘 잡힌 고구마 소주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약간 니트로 마셨을 때는 못 느꼈던 씁쓸함이 살짝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뭔가 불편해지는 게 아니라 씁쓸함이 올라와서 맛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씁쓸함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맛의 재미를 한층 더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면 씁쓸함이랑 니트에서 못 느꼈던 약간의 알코올 향이 같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도락은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단맛의 비중이 줄어가지고 숨어있던 맛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온도락으로 했을 때 오히려 아까보다 여기에 맛 노트에 적혀있었던 리치향이라던가 꽃향이 더 도드라져요. 근데 그만큼 약간 알코올이 살짝 더 느껴집니다. 이게 니트로 마셨을 때는 아마 단맛이나 강한 고구마 향이 이런 향들을 살짝 가리고 있고 알코올도 같이 가리고 있었나봐요. 근데 그것들이 물을 만나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풀어지면서 알코올 향도 올라오고 동시에 리치향이라던가 꽃향도 올라오면서 훨씬 더 다채롭고 재밌어지기는 했는데 뭔가 나는 알코올 냄새나 이런 것들이 싫어 라고 해서 온도락을 탄다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짝은 오히려 온도락을 해먹을 것 같아요. 온도락이 조금 더 다채롭고 맛이 재밌게 느껴지고 전 알코올감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도수가 높을 때 느껴지는 매운맛이 나도 그냥 그러려니 하기에 오히려 짝은 여러 풍미가 다채로워지는 온도락으로 즐길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토닉워터 조합도 적어두셨던데 이건 안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아까워요. 죄송해요. 맛을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은 사실 이거 광고주님한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가격대가 낮은 편은 아니니까 지금 10% 할인해서 99,000원이면 이 정도 가격에서 퍼포먼스가 안 나오면 사실은 그냥 금액을 보내드리려고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뭔가 마셔봤는데 생각보다 광고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좀 전달을 드리던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그 가격대가 이해가 되는 정도의 맛이었고 상합중리의 장점은 확실히 맛이 복잡해지고 맛있어진다는 거지만 단점은 확실히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의 만족감을 못 주면 사실 그 방법을 사용한 의미가 아예 없겠죠. 근데 제가 오늘 리뷰한 홀짝 같은 경우에는 그 방식을 채택한 이유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겠고 너무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이해가 안 됐다면 아마 리뷰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패키징도 이쁘고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쇼핑백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뭔가 소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할 때 이 홀짝을 선물한다면은 맛도 이 패키징도 그리고 이렇게 귀여운 잔을 주는 것까지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저는 아주 만족하면서 마셨어요. 감사함을 표할 일이 있다면은 구매해서 한번 선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게 잘 마셨습니다. 저는 남은 온도락을 좀 더 마시고 끝내야겠네요. 주조기도 조금 더 쓰고. 네, 제가 영상 초반에 이야기한 영상을 만들지 못할 뻔했다는 게 가격과 맛이 이해가 될까였습니다. 소주치고 저렴한 가격이 아닌 만큼 맛이 충분히 이해가 돼야 하는데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맛은 이해가 되고도 차고 넘쳤고요. 잠깐 케이스 이야기도 했는데 오동나무로 만든 고급진 케이스에 귀여운 전용잔, 선물하시기 좋게 쇼핑백까지 함께 오니 다가오는 연말에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에게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건강한 술 문화를 지향하는 오픈어였고요. 4,210명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